구매대행 셀러분들 중에 월 매출 5천에서 1억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객단가가 높다는 거예요. 객단가가 높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객단가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오늘 매출이 100만원인데 10건의 주문이 들어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100만원 나누기 10건에서 10만원이 객단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주문 한 건당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객단가가 높다는 게 그 기준이 얼마 정도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객단가가 높다는 거는 15만원에서 한 25만원 이 정도 사이가 객단가가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문이 하루에 5건 정도가 들어오고 객단가가 20만원이면 1매출 1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월 매출은 3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매출이 정말 계속해서 안 오르거나 저조한 분들은 객단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객단가가 만약에 3만원이고 하루에 주문이 10건이잖아요. 그러면 1매출이 30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럼 한 달에 매출이 1000만원도 안 되는 거예요. 객단가가 엄청 낮은 사업장은요, 정말 되게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하루에 3건 파는 곳과 10건 파는 곳에 바쁜 정도를 따져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 객단가 높이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객단가 높다 이런 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제가 객단가를 높이는 상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상품들의 특징은 되게 부피가 클 때도 있고요, 아니면 부피는 작지만 10개, 20개 이렇게 단체 주문이 들어오는 그런 상품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처리하기 겁나잖아요. 그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릴게요.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특정 카테고리 위주로 판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객단가 높이라는 걸 잘못 알아들으면 판매 가격을 그냥 높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판매 가격은 높아지지만 주문 자체가 안 들어올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객단가 높이는 방법은 그냥 원래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품군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일상에서 마시는 소주는 단가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팔아도 객단가가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요. 아예 와인 시장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와인이나 아니면 좀 고급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3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시작되니까 아예 이쪽 시장에서 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시장이 훨씬 더 잘 팔리고 경쟁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송하기도 겁나서 아예 시도 안 하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 반품이나 환불 들어올까봐 애초에 시작하는 분들이 없는 경우 더 많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배송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연습하고 파악하셔가지고 이쪽 상품을 파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럼 알겠는데 그런 상품들이 뭐냐고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운동기구를 한번 볼게요. 홈트레이닝 기구를 만약에 카테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품들은 자, 왼쪽에 보시면 판매 가격 자체가 거의 10만원 내외예요. 자, 이것도 8만원, 12만원, 이거 좀 저렴한 건데요. 18만원, 네, 이런 거 6만원, 8만원, 네, 많게는 100만원대짜리도 있어요. 30만원짜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 객단가가 10만원 충분히 뛰어넘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한국에 파는 이동식 렉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그냥 그런 거예요. 파리바게트나 베이커리 가게 보면 빵을 이제 굽고 이렇게 담아 놓는 렉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상품들은 객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낮게 시작해도 30만원 이상부터 시작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제가 국내에서 가격을 보니까 57만 7,500원에 팔아요. 그런데 이런 상품들이 배송비가 다 별도거든요. 배송비 대충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잡으면 60만원이 넘어가겠죠. 그럼 국내에서 구매하려면 60만원을 넘는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저희는 중국에 있는 해외 직구대행 판매자니까 이 상품을 비슷한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해서 타오바오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타오바오에서 상품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자, 비슷한 상품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여기에 이런 상품들이 있네요. 거의 싱크로율 한 70%, 80% 됩니다. 자, 클릭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상품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베이킹 트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도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스펙이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기능이나 내구성, AS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원가가 얼마냐면요, 여기에 보시면 약 12만원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화로 12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2만원에 이런 상품을 들고 왔을 때 한국에 넘어올 때 배송비가 있고 그리고 경동 택배 비용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 6만원 잡으면 원가가 한 18만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마진을 한 10만원 정도 붙인다고 치면 판매가가 한 28만원, 30만원 정도 되겠네요. 즉,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이런 거 하나 팔았을 때 10만원 내외가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품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걸 사는 사람들은 빵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에요. 그런 사장님들이 이런 상품들을 하나만 구매할까요? 하나만 구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2개, 3개씩 사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게 3개 주문이 들어오면 매출이 바로 9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한국에서 하나 60만원 주고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걸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도 좋으니까 이런 수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상품을 3개 이렇게 판매를 하면 실제로 판매자에게 할인 요청을 하면 5%에서 10% 할인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거기서 훨씬 더 마진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한 건만 들어와도 30만원 이익이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정말 드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팔다 보면. 제가 초반에 어떤 카테고리를 쳐다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뭐 운동기구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베이커리 관련 주방기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유형의 카테고리가 최소 100가지 정도는 존재하고요, 카테고리 한 가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최소 500개에서 1000개 이상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벌써 상품이 10만 개 정도가 나오죠. 그런데 디자인도 다른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수십만 개가 팔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 판매자한테만 들어가 봐도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만두를 찌는 뭐 그런 기계인 것 같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쌀국수를 만드는 뭐 그런 기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품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런데 네, 이런 상품은 알겠는데 그럼 이런 상품들을 배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개 단체 주문이 들어오고 하면 어떤 사업자 통관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매출이 좀 많이 높은 셀러가 되려면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가시는 게 좋으니까 오늘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한국으로 이렇게 보낼 때 통관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한국으로 이렇게 반입할 때 관세청에다가 물건을 좀 검토받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통관 절차를 거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통관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여기 보시는 개인 통관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 통관입니다. 자, 이거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상품을 팔 때 대부분 개인 통관으로 팔고 있을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개인이 사용할 용도로 구매하는 것들을 개인 통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통관이 뭐냐면 이걸 판매 목적으로 하는 그런 상품들을 통관할 때 이제 사업자 통관을 사용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상품의 수량이 한 개는 개인 사용 목적이라고 보고요, 품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예를 들면 3개, 5개, 10개 이런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통관할 때 개인 용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량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개인 통관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사업자 통관이라는 거를 이용해야겠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요, 개인 통관은 개인 사용 목적이다 보니까 구매자의 개인 통관 번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건 금액이 $150 이하면 관부가세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으로 넘어올 때 부대 비용 들어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당연히 배송비는 들어가겠죠. 배송비는 보통 무게에 따라서 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30kg에 4, 5만원 이런 식으로 무게에 따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통관은 아까 제가 판매 목적을 가진 물품을 한국으로 들어올 때 사업자 통관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번호, 이걸 우리가 수입하는 사람의 사업자 번호로 통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게 어쨌든 판매 목적으로 이렇게 상품이 나가는 거다 보니까 우리는 매입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관부가세가 발생하고요, 이 상품은 당연히 또 배송비는 들어가겠죠. 여기서 무게로 측정을 해서 배송비를 매기는 방식이 있고요, 부피로 배송비를 측정해서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LCL 화물로 보낸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배대지 얘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판매 목적으로 물건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상품이 원산지가 당연히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이렇게 표기를 반드시 해야 물건이 통과가 됩니다. 그럼 이런 것 들도 중국 현지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해줍니다. 배대지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 원산지 표기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관세청에 이렇게 신고될 때 거기에 따라 수수료가 또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만 들으면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자,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개인 통관 외에도 사업자 통관을 이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량 주문이 들어오거나 하면 사업자 통관을 또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알고만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배대지에다가 이런 내용들
내용들을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이고 수량, 여러분들이 LCL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뭐 무게 기준으로 해서 물건을 보낼 건지 그런 거를 선택하셔가지고 통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산지 표기 비용이나 관세 수수료 이런 것들을 견적서 같이 보내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통관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상품의 무게를 뭐 부피로 책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게로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피가 좀 작고 무거운 상품이라면 LCL로 진행하는 게 훨씬 낫겠죠. 자, 그리고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할 때는 이게 KC 인증을 꼭 받아야 되는 물건인지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품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고 이용하시는 배대지 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구글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화나 글을 남기시면 보통 당일날 답변이 오거나 며칠 내로 답변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면 좀 되게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한번 진행해보면 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사업자 통관의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무거운 상품이나 대량 주문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상품 수령할 때도 미리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무거운 물건이나 대량 주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건이 엄청 크게 도착할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인천이나 평택항에 도착했을 때 경동택배로 물건을 보낼 건지 아니면 용달을 불러서 보낼 건지 미리 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경동택배로 되는데 이게 정말 부피가 큰 상품인 경우는 용달을 따로 부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수령지에서 물건을 받는 사람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언제 물건이 도착하고 물건이 도착했을 때 지게차나 아니면 이 물건을 옮길 사람을 준비해둬라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어떠셨나요? 영상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괜히 제가 겁을 주는 것 같고 되게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한번 듣기만 해도 다음에 이런 걸 처리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몇 번 진행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되실 거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면 당연히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훨씬 더 좀 재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